안녕하세요.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관절 치환술 중에서 고관절에서 시행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고관절 전 치환술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반치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치환술을 대부분 설명을 들으시기 때문에 반치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경우가 좀 적긴 할 텐데요. 대부분은 어르신들께서 이제 고관절 골절이 되시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을 때 전치환술을 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반치환술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좀 더 많기도 합니다. 고령에서는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나 다른 가족분들이 이 반치환술이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이번 기회에 이 설명을 들으시고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고관절에서 대퇴 골두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같이 문제가 생긴 대퇴 골두를 제거를 하고 대퇴 스템, 임플란트를 넣은 후에 대퇴 골두를 대신하는 저와 같은 소켓을 삽입을 하고 그 자체를 그대로 관절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저게 바로 반치환술입니다. 이제까지 전치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대퇴 스템 쪽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퇴 뼈 쪽에 임플란트를 넣을 뿐만이 아니라 골반 쪽, 저 소켓 모양의 비구 쪽에도 임플란트를 삽입을 하고 대퇴 쪽의 임플란트와 골반 쪽의 임플란트를 서로 결합시키는 게 바로 전치환술이었죠. 전부를 교체한다라고 해서 전치환술인 거고요. 이 경우에는 고관절의 한쪽, 대퇴뼈 쪽만 바꾸어서 인공관절을 하기 때문에 반치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정을 하는 거죠. 대퇴뼈 쪽에만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끼워 넣고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큰 골두를 삽입을 하고 이 자체를 고관절에 다시 끼워 넣는 거죠. 대퇴뼈 쪽에만 문제가 있으니까 골반 쪽은 그대로 두는 이와 같은 수술을 바로 인공관절 반치환술, 고관절 반치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와 같이 대퇴뼈 쪽에는 임플란트를 끼워 넣었죠. 그리고 대퇴 골두를 넣고 그 위에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모자 모양이죠. 어떻게 보면은 소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켓을 거기다 또 낍니다. 그런데 저 골반 쪽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골반 쪽 비구 연골은 그대로 살리는 거죠. 자신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 아래쪽 손상된 대퇴 골두만 제거하고 대퇴뼈에만 임플란트를 삽입한 후에 결합을 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반치환술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고관절 반치환술은 이 아래쪽에 반짝반짝거리는 금속 대퇴 골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재질은 코발트 크롬이라는 재질입니다. 가장 마모도가 낮은 금속 중에 한 가지이고 아주 매끈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 적절한 강도를 아주 우수한 강도를 보이기 때문에 인공관절의 관절면에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저 골반 쪽에 말발굴 모양의 비구 연골은 자신의 관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술하는 경우에는 대퇴골두 쪽에만 문제가 있고 비구 연골은 정상인 고관절의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쪽만 바꿔 끼우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수술 시간이 전치환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짧겠죠. 그리고 출혈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골반 쪽의 비구 연골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뼈를 갈아내지 않으니까 출혈이 그만큼 훨씬 더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골두를 사용해요. 큰 골두를 사용하게 되면은 관절이 움직일 때 좀 더 만약에 작은 골두가 있다면은 이렇게 쏙 쉽게 빠져버릴 수가 있는데요. 큰 골두를 사용하면 그만큼 빠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탈구가 더 적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치환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수술 후에 탈구 위험이 적다라는 것도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은
꽤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거라면 인공관절 중에서 굉장히 좋은 수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고관절 전치환수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고관절의 질환인 대퇴골두 골괴사를 생각을 해보면요. 말 그대로 진단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퇴골두에만 골괴사가 일어나는 거고, 골반 쪽 비구 연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라서 그러면은 대퇴골두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퇴골두 골괴사에서도 이런 고관절 전치환수를 할 게 아니라 반치환수를 한다면 출혈도 적고 시간도 빨리 걸리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리고 탈구 위험도 적으니까 그리고 자기 연골, 비구 연골을 살릴 수 있으니까 부작용도 적고 훨씬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림 그대로인데요. 대퇴골뼈 쪽에는 코발트 크롬을 사용한 금속 골두를 사용하고 골반 쪽에는 원래의 연골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비구 연골이 금속 골두보다 약하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마모되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됩니다. 마모가 일어나겠죠. 금속과 관절 연골이 맞물려서 막 움직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연골이 먼저 마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고관절 반치환술의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오른쪽 고관절처럼 동그란 빨간 동그란 고관절이 원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골반 쪽에 연골이 조금씩 녹으면서 손상이 되면서 결국은 견디질 못하고 저와 같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고관절 반치환술의 운명을 보여드린 겁니다.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고관절 수술에서 특히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서 이 고관절 반치환술은 어떤 경우에 사용될까요? 아까 제가 어르신들 고관절 골절에서 반치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라 하면 대부분의 대퇴뼈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저 그림처럼 대퇴골두하고 아래쪽 대퇴뼈하고 뭔가 분리돼서 부러진 것 같죠. 그게 바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이런 고관절 골절이 생겼을 때 당연히 골반 쪽의 비구 연골은 정상이잖아요. 완전히 정상이고 아주 깨끗한 관절이니까 부러진 뼈만 저걸 붙이면 좋겠지만 뼈를 붙이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래쪽 손상된 대퇴골두만 제거를 하고 저와 같이 임플란트를 끼워 넣게 되면은 수술이 훨씬 빨리 끝나고 그리고 이런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골다공증이 심하고 낙상의 위험이 많은 어르신들에서 발생하거든요. 고령의 어르신들에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출혈로 인한 수술 위험이 높은 경우도 많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신다는 것은 보행 이상이 좀 있거나 뭔가 균형 감각을 못 잡으신다든지 정말 좀 근육에 힘이 빠져서 매번 좀 쉽게 넘어지신다든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치매가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에 동작을 조절을 못 하시다가 이렇게 콱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경우에 생기는 게 바로 고관절 골절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점을 가지는 반치환술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들으실 때 반추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텐데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반추환술을 무조건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는데요. 아까 대퇴골두 골괴사에서 반추환술을 잘 하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반추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시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숫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왼쪽은 1999년이고 오른쪽은 2020년입니다. 다시 크게 확대를 하면 1999년의 사진과 2020년의 사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2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왼쪽 사진이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전 사진이어서 그렇지 사실 이분은 25년보다 훨씬 전에 이 반치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으시고 25년 넘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제 고관절 전치환술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근거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관절 이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아닌 고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권유받으실 때는 이러한 반치환술이 아니라 고관절 전치환술을 권유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이게 어떤 수술이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무서운 수술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잘 회복하실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고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관절 반치환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르신들에게 이 인공관절을 할 때 반치환술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